이 지문은 지금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구조적 연관성. 그러니까 옛날 지문이든 요즘 지문이든 구조로 빡빡하게 연습을 하면 훨씬 편해진다는 측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 지문 중에 일부 지문은 구조로 잘 안 털려요. 왜 그러냐면 요즘처럼 정보량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구조 처리가 핵심이잖아. 저 잡고 있어요 혹시? 저 잡아야 돼. 저 잡아야 돼. 요즘 같은 지문들에서는 정보량이 많아졌고 그 많은 정보량을 시간 안에 유용하게 처리하려면 구조 처리가 생명이야. 근데 옛날 지문들은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다니까. 정말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뭐냐? 주어진 정보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예요. 차이가 있어. 옛날에는 많지 않은 주어진 정보를 잘 처리하는가. 요즘은 정보량이 빵빵빵 터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조 처리도 중요했고 주어진 정보에 대한 내용 이해도 중요했던 거야. 근데 요즘은 정보량이 뻥 터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예요. 첫 번째는 구조적 특징 볼 거고, 두 번째는 내용 이해적 특징인데, 요즘 지문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자,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한번 풀어볼 텐데, 4페이지 지문하고요. 4페이지 지문 푼 다음에 좀 이따가 4페이지 지문 푼 다음에 12페이지, 잠시만요. 4페이지 본 다음에 14페이지, 4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요즘은 완전히 엮여 있어요, 지문들이. 옛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칸트 지문 풀었을 거예요. 인간이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감정의 영역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감정은 예술, 문학의 영역이었죠? 그걸 건드리는 게 4페이지 지문이야. 그래놓고 칸트에서 이성, 감정 둘 다 합쳐놓은 거야. 그리고 4페이지 먼저 풀고 그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이게 딱 7년 차이거든요. 그 올해가 2010이죠? 2022죠? 7년 전이면 15죠? 7년 전이면 2008이죠? 7년 주기로 지금 이 지문을 볼 수가 있는데, 7년 전엔 이런 느낌? 그 7년 전에 이런 느낌이었구나가 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라는 건 내용과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적 정보 처리와 구조적 정보 처리 둘 다 중요한데,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수강생 중에 현재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과학고 나와서. 걔네들은 이과 커리큘럼만 따라오다 보니까 문제는 대학교 1, 2학년 때 교양 수업 들으면서 문과적인 소양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전무해버리니까 아예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주는 제 대안은 뭐였냐면, 사회교과서, 뭐 이미 알고 있다면은 생활과 윤리라든지 이런 선택 과목도 읽어봐라. 국어교과서도 읽어봐라. 그리고 공호일상 같은 기출로 내용적으로도 처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기술 지문은 내용 연계가 30%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구조 중심으로 풀 거예요. 하지만 저런 철학 지문은 내용 연계가 100%예요. 그러니까 저게 내용이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되게 빡세요. 그래서 먼저 과학기술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그리고 같이 정보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하드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 표면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야,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집에 하드디스크 없어요, 혹시? 선생님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는 요즘 없잖아요. 요즘 다 인터넷 다, 저기 뭐야, 그거, 학교에서도 수업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거 비대면으로. 그럼 컴퓨터가 있어야지. 전 노트북이라 헤드디스크 없고 SSD인데요. 알겠고요. 알겠는데,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데이터는 동식으로 된 트랙에 저장된다. 야, 봐봐. 하향식으로 가져와서 처리할 거고요. 그림 이해할 거예요, 지금. 하드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그림 보고 이해할 내용들이지 뭐 이걸 줄글로 어떻게 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입출력을 요청하는 완료하는데 걸린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면, 봐봐. 이거는 이제 처음 알았을 거야. 왜? 아니, 우리가 용산 같은 데서 이제 니네는 안 사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용산 같은 데서 하드디스크 샀단 말이에요. 다나 같은 데서 검색해서 산단 말이에요. 남자애들 하도 많이 사.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 가지고 데이터 저장한다, 하드디스크 구조가 이렇다. 그림 보면 아는 거니까 나는 굳이 처리 안 했어. 그런데 갑자기
접근 시간을 얘기하면 뭔가 새로운 지금 주제 도입에서 그러니까 도입에서 그냥 뭔가 주제 세팅이 되고 있구나가 보일 거라고. 이는 하드디스크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니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져가지고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안 돼. 참. 자, 그림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디스크 헤드가 이렇게 와리가리 할 거고, 와리가리 하면 예를 들면 1번 섹터, 2번 섹터, 3번 섹터, 4번 섹터, 5번 섹터인데 내가 읽으려는 정보가 5번 섹터, 4번 섹터에 있다. 그럼 4번 섹터까지 오면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돌리면은 트랙이지, 죄송해요. 다시.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4번, 5번 트랙. 디스크 헤드를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내가 4번 트랙에서 읽을 정보가 있어. 그럼 4번 트랙으로 오면 될 것이고. 두 번째, 1번 A 세터, B 세터, C, D 등등이 있으면 내가 A 세터 정보를 읽을 거야. 근데 만약에 A 세터 정보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얘기가 지금 이렇게까지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거야. 그러니까 그림 보고 이해하는 거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거 뭐 줄글 처리하다고 이해가 되냐, 이게. 그림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건데. 상상을 해봐야 되고. 접근 신화는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대기 시간의 합이다. 그거 뭐 어쩌라는 거지? 하드디스크 지역에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근데 봐. 딱 봐도 지금 여기에 주제 세팅이 되고 있어요. 위치적으로나 흐름적으로나. 최소가 돼. 그러면 성능이 좋은 거잖아. 이게 달라 끊겨요. 자, 봅시다. 그래서 글의 주제는 디스크 스케줄링으로 왔어. 왜? 디스크 스케줄링에 따라서 접근 시간을 줄여가지고 성능을 높인다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 이 설명이 이어지는 4가지 스케줄링 나오니까 이게 글의 주제였구나.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따 읽겠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 얘기야. FC, FS는 뭐냐? 일로 와요. 요청순으로 간대요. SSTF는요. 요청순으로 가면 와리가리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봐봐. 지금 보면은 요청순으로 간대. 이거 언제 닫아할래? 야, 이거를 지금 이동 숫자를 빼려면요. 봐봐. 54번에 있으면 54에서 99 빼가지고 그 다음에 99에서 35 빼가지고 그 다음에 35에서 123 빼가지고 123, 15 빼가지고 15 빼가지고 다 더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365야. 이게 지금 잼민이들 하는 산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수치는 발췌독이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사실은 발췌독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시로 준 거예요. 의도를 이해해야지. 밑줄 칠 게 하나도 없어. 핵심은 뭐야?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 설명하려고 예시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밑줄을 친다면 뭐냐? 이거야, 그냥. 됐어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결국에는 요청순으로 처리하는데 FC, FS다. 해봤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그런데 당연히 요청순으로 하면 왔다 갔다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까운 순으로 하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봅시다.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든다. 아, 결국에는 뭐예요? PS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을 SSTF라고 한다. 어떻게 한다? 가장 가까운 순으로 간다. 이 방법 사용하면 어떻게 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먼 거는 처리 안 하고 가까운 것만 해버린다는 거야.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뭐다? 스캔이다. 자, 스캔은 뭐냐 그러면 양 끝으로 오간다. 즉 0에서 200 갔다가 200에서 0 간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처리가 될 거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장점이 있지만 얘도 한계가 있으니까 개선한 눅이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는 거다? 최대 최선값만 가겠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C, FS는 들어온 요청 순서대로 처리.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요청 순 중에서도 가까운 순으로 처리.
멀리 있는 놈은 자꾸 처리가 안 되니까 스캔으로 0부터 200까지 가면 싹 처리, 200부터 0까지 오면 싹 처리. 그럼 쓸데없이 예를 들면 최소값이 50이고 최대값이 100이면 50하고 100 사이만 가면 되는데 뭐하러? 오케이, 그러면 최대 최소 와리가리. 끝이요. 저 많은 정보가 결국에는 이 한 페이지, 진짜 단어로 봐도요 한 10개 내외 정도 단어로 정보 처리가 다 된다니까. 결국 핵심은 이건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과학기술 같은 어떤 원리를 전달하고 싶은 지문들, 근데 때때로 이 원리는 여러분 철학이나 논리에서도 어떤 원리를 전달하고 싶어 해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구조 처리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치 두고 있는지, 어디 주제에 집중시키고 있는지 봤더니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래, 주제는. 4가지 방식이 있구나. 표처리, 장단점, 원리, 끝.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이해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두 번째 문제부터 풀게요. 자, 그럼 봐. 지금 얘는요, 봐. 순서대로는 이렇게 와리가리 해야 돼. 근데 순서대로 갔니? 98, 183으로 간 게 아니라 98로 오히려 안 가고 37로 갔잖아요, 지금 얘는. 그 다음에 98로 갔으나 183으로 간 건 아니잖아. 그럼 일단 둘 다 확실한 거는 들어온 요청순으로 처리하는 FC, FS는 둘 다 아니야. 다시. 가나에서 둘 다 FC, FS는 아니야. 자, 두 번째는 뭐야? SSTF예요. 얘는 들어왔지만 가까운 순으로 간대요. 53에서 제일 가까운 놈 누구야? 37이죠. 98은 37보다 멀지. 그럼 아마 얘는 이게 맞을 것 같고 나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스캔 방식은 뭐였니? 200까지 갔다가 0까지 오는 건데 둘 다 지금 200까지 0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럼 스캔은 둘 다 아니야. 그럼 마지막 룩이겠죠. 이해됐어? 자, 현재 50번에서 53번으로 가고 있대요. 50번에서 53번으로 왔대요, 지금. 그럼 봐봐. 룩을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못 좁힌 정보가 있으면 그때 좁혀서 가요. 그러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 위 페이지 왼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룩 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그럼 봐. 50에서 53으로 갔지. 이동 방향이니까 더 커지는 값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최대값 183까지 짓고 최소값 14까지 왔구나. 최대 최소 왔다 갔다 하는 룩이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SSTF 가. 룩 나. 정답 3번 끝. 이해됐어요? 이거 어떻게 발치도를 풀래? 그러니까 주제 구조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보가치 높은 데 집중해서 핵심 원리 이해해서 문항 설계 봐야 정답이 보이는 거고 가나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어떤 그래프인지 뭘 지금 도식화해서 표현한 건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국어를 줄글로만 처리한다. 아니 그림이 왜 있겠어 그러면. 보기와 같은 그래프가 왜 있겠어요. 이해됐어? 국어라는 과목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럼 봐봐. 지금 벌써 이 문제에서 연습을 했잖아. 사진씩 올려주세요. 그러면 46번에서 이 원리를 좀 더 적용하는 문제로 갈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난이도는 어떻게 높였어? 요청된 트랙 번호를 구체적으로 안 주고 내린 차순, 오른 차순과 같이 줘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내린 차순, 오른 차순의 예시를 써보는 거죠, 사실은. 그럼 봐봐. 내린 차순이 뭐냐? 선생님,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럼 틀려야 돼. 그래도 돼요? 된다니까. 왜요? 국어시험인데 본교과적 정보 처리 능력. 고1까지 본교과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 저 예체능이라서 수학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럼 저한테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체능이든 여러분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안학교를 나왔든 북한에서 나왔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고1까지는 공동으로 배워. 공통으로 배워.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내린 차순이니까 예를 들면 뭐 150 내려가는 내림 차순이잖아. 그럼 봐봐. FC, FS는 봐봐. 온 것 순서대로 처리한단 말이야. 요청 순으로 처리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도 150 순서대로 처리하겠죠. SSTF는요.
가까운 놈부터 처리하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예시 적용할 수가 있다고. 1번 선지부터 가자. 그래서 예를 들면 150, 100, 150, 100, 50이었다고 칩시다. SSTF 스케줄링은 뭐라고? 가까운 놈부터 처리한다고. 지금 현재 위치 얼마였어? 문제에서 0에서 시작이야. 그럼 여기서 시작했을 때 SSTF는 가까운 놈이니까 50, 100, 150으로 처리할 것이고요. 룩 같은 경우에도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가니까 50, 100, 150으로 처리하겠네? 합은 같네? 정답 1번이네? 끝. 됐습니까? 핵심 원리 정확히 하면 정확히 답이 나온다니까. 자, 불안하면 2번 한 번 더 해봅시다. FC, FS는 뭐야? 순서대로야. 그러니까 150 먼저, 100 먼저, 50이죠. 그러면 얘는 0에서 시작이니까 150만큼을 먼저 이동할 거 아니야. 반대로 FFTF는 어떻게 돼요? 50, 100, 150이야. 즉 0에서 50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얘가 훨씬 길죠. 됐어? 원리 이해하면 답이 다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원리 중심의 지문은 옛날 지문들은 정보가 진짜 별로 없어요. 많은 지문을 던져놓고 거기서 주제 구조 확실하게 뽑아내서 원리 이해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 많은 줄글에서 이 흰색 정보 처리해내는 게 핵심이고, 흰색 정보를 뽑아내게 하는 힘은 파란색이나 주황색 같은 색깔펜 같은 사고 과정이 도움을 줄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처리하기를 원했던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게 뭐냐면 1번 첫 번째 문제를 자꾸 세부 내용 일치 문제로 착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난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 이거 지문 근거 찾아보세요. 1분 줄 테니까 1번 선지 판단할 수 있는 지문 근거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번 선지의 근거는 없어요.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 수가 결정된다 아닌다에 이 문장의 이 명제에 판정을 100% 찬 거짓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니까. 없잖아.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 수가 결정된다, 결정 안 된다 있어? 그래? 정보가? 없어. 여러분, 그럼 판단이 불가한 선지인데 왜 정답을 1번으로 찍어요? 나머지가 다 맞아서?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판단이 안 되는 선지가 2개면 2개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그 예전의 접근 방식 자체가 되게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바닥인 상태였다고요. 이게 왜 다르냐면 여러분, 되게 우리가 과목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미국 애들 데려다가 우리나라 영어 시험 치면 못 친다며. 여러분, 미국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12년의 공교육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L2 시험이에요. 마다통 시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규칙과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능력 있는 애들은 고득점 하겠지만 원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득점 해야 되진 않는다니까. 우리 국어 원어민 맞죠? 고득점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쳐보면요, 여러분 고득점 힘들걸?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한국어 못하는 애들이 오히려 고득점이에요. 왜? 걔네는 시험을 준비했잖아. 우리는 원어민일 뿐인 거라고요. 그럼 또 근본적으로 물어봐. 아니, 내가 한국말 잘하는데 내가 고득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네 생각이고요. 시험 전제가 뭐라고? 12년의 공교육을 배운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국어 시험이에요. 국어 능력이 뭔지부터 규정이 되는 거야. 근데 알량하게 자기 생각으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국어라는 텍스트를 읽었을 때 내가 이해한 경험이 있다 가지고 접근하거나 1000명 중에 998명이 하는 공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문 근거로 오면 안 와. 그래서 내가 뭐 잡으라는 거야 자꾸? 구조 잡으라고. 그럼 봐. 지문 구조에 확인되는 게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 수가 결정되는 관계 보여요? 데이터와 트랙당 섹터 수를 봐봐. 자, 2번째 줄에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 거죠. 이해됐어? 둘의 관계는 뭐야, 그러니까? 데이터 기록 저장의 관계인 거지.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 수가 결정되는 관계가 아닌 거야. 이해됐어, 첫 번째? 그래서 일단 구조 아웃이에요.
그런데 구조함수로 털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이해를 잘 못해. 그럼 내용으로 털어볼게. 그러니까 내용으로 털어봐도 이미 여러분한테 함축되어 있는 거고 하향식으로 전제되어 있는 건데 이걸 써먹으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그렇게 풀어도 되나요? 네, 돼요. 어떻게 풀 건데 그럼? 지문에 근거 없는 걸 그럼 여러분은 선지를 다 남겨놓을 거냐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봐.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하드디스크는 언제 만들어져?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일단락 글의 정보를 첫 줄부터 쭉 처리해보면요. 봐봐. 이 디스크 헤드 섹터 트랙은 이미 이 구조가 언제 결정이 될까? 하드디스크 구조는 언제 결정될까요? 제조 과정이 결정을 하는 거야. 즉 정리하면 뭐라고? 제조 과정이 트랙 섹터를 결정한다고요. 뭐가 아니라? 데이터가 아니라. 이해됐어? 맞잖아요. 제조 과정이 결정을 하지 데이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좀 더 이거를 여러분한테 익숙한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 크기에 따라 저장되는 또 이러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글의 어디에서 데이터 크기라는 말을 찾을 것이고 저장되는 트랙당 섹터 수를 또 찾을 건데 그러니까 뭘 찾아도 결국에는 하향식을 한 거야. 근데 얘기했었죠. 상위 0.1%만 초인지가 된다니까 거의. 그럼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어떻게 푼지 알지? 나머지 999명이냐 서울대 나왔어도요. 지가 어떻게 푼지를 모르고 자 봐 배경식 필요 없지? 걔 쌉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초인지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단어, 구조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향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가 틀렸구나가 보여서 정답 1번을 찍은 거지. 지문 근거 찾아서 찍었다고요? 어디 있냐고 도대체. 찾아봐줘요 제발. 찾아봐 주세요. 제가 라식하면 보일까요? 안 보인다니까 이거는 체육이 아니라서. 여러분 제발 좀 당부 말씀드리지만 옛날 지문으로도 이런 게 연습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잘 잡아주세요. 사진 찍어주시고 사진 다 찍어주시고 자, 그래서 방금 수업 내용을 이해하시되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올려주셔야 되는 거 저 잡아요. 지금 여러분 전체 반단톡 있죠? 반단톡에다가 올려주셔야 돼. 0513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0513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여부를 좀 써주세요. 자, 그리고 필요가 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택배 발송을 해드릴 거고 택배 발송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제가 지정한 지문들 우선인데 지정하지 않은 지문들도 여러분 자습을 하세요. 자, 그럼 자습 방법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시간 재고 한 장 파일을 적용하세요. 두 번째 1에서 쓴 2배의 시간을 써서 구조도 그리고 정답 선지 사고 흐름 잡으세요. 다른 선지 보지 마세요. 구조도랑 정답 선지만 보세요. 됐어? 다섯 번째.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그에 따른 질문 답변의 활동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가급적 매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공부의 목표는 뭐냐면 구조와 내용 자체 둘 다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기도 할 거고 내용을 즉 디스크 스케줄링이 무엇인지 내용도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고 이 지문 구조도 머릿속에 넣을 거야. 둘 다 해야 돼. 사실은 디스크 스케줄링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선생님 그걸 배경식으로 알아야 되나요?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CD 드라이브 지문 나와요. CD 드라이브 지문. 여기서 어쨌든 일단락 내용이 생각을 해보면 디스크 구조에 대해서 뭐 트랙이 있고 섹터가 있고 동심원이고 전혀 몰라도 사실은 이 지문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나 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CD 드라이브 지문 나오는데 CD 드라이브 지문에서 CD 구조가 훨씬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이미 얘를 가지고 연습을 했고 그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정도 복잡성이 그렇게 체감적으로 높을 거라고 보지 않는 전제에서 출제를 해버린 거야, 평가원에서는. 근데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가니까 되게 어려워진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원리 지문은 구조 중심 처리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도 관련이 있으니까 제발 처리해 주시고, 자, 이어서 인식론 지문은 완전히 내용적으로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리고 얘도 구조로 최대한 빡세게 털어주셔야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가 되지, 내용 다 살려버리면 뭔 소리지 싶다 끝나. 자, 이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잘 들어. 자, 5분 동안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5분 뒤에 여러분이 해주실 일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이거 써주세요. 자, 두 번째, 튀어보시고, 잘 들어. 튀어보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학습이 몇 % 됐는지, 몇 회독했는지 써주세요. 예를 들면 0티어에 들어가는 거는 수학과 언론서예요. 그런데 세 번째 박스 칸을 보시면은 방학 8주 완성 커리큘럼이 2개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빵 %겠지. 근데 잘 들으세요. 학생에 따라서는 커리큘럼 둘 다 따라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고 심화만 따라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런 고민도 해보시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수업 언론서 0티어에서 배웠던 걸 1티어에 적용해 볼 거잖아. 1티어에 적용을 할 때 최근 평가원 기출을 적용할 건데 1720 작년 6구 수능, 올해 6구의 작년 예비평가 예를 들면 몇 회독 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안 했는지, 아니면 한 50% 정도 했는지. 자, 어떤 학생들은 0티어, 1티어가 다 끝났을 거예요. 최소한 1, 2회독이 끝났어. 그럼 2티어로 넘어가서 수특수원에다 적용을 해봐라. 예년에는 0513, 1416이 4티어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내가 2티어로 높여놨어. 이유는 느낌이나 연습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요.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간쓸게 받았는데 언제 푸나요? 5티어 제일 끝에 있다. 자꾸 나한테 그걸 왜 물어보냐면 알아요, 여러분 심리를.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 좀 잘하는 친구가 지금 간쓸게 풀고 있거든. 간쓸게 책이 예쁘게 생겼거든. 큰맘 쓰고 큰맘 써가지고 돈 크게 주고 샀는데, 아 이거 간쓸게 풀고 싶은데 언제 풀지? 옆에 애들도 풀고 있는데, 옆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푸는데 나도 좀 간쓸게 풀고 싶다. 자, 좀만 그 마음 접어두고 9월 이후에는 5티어까지 갈 건데 간쓸게 풀 때가 아니라는 게 보이죠 지금? 알겠어? 제발 이거 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적어줘. 티어에다가, 표 안에다가 회독수랑 학습 정도를 100분위로 %로 적어주세요. 됐어?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 필기할 사람 하시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현재 시간 16분이니까 여유 있게 7분 드릴게요. 아니다, 9분 드릴게요. 25분에 아까 풀라고 한 지문 이어서 해설 들어갈 테니까. 두 가지야. 0513 당장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0513 그리고 공부가 되게 미진했죠. 근데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지. 어차피 여러분한테 책 던져주고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해. 그래서 이거 매주 수요일마다 진도 체크 같은 걸 할 거예요. 라이브로. 준비해 주세요.